안녕하십니까. 한국 MPL협회장 이영주입니다. MPL 10분 특강 제10강 MPL 대부법인이 설립 방법입니다. 대부법인이 설립 절차 및 준비 서류입니다. 첫 번째로 법인을 설립하셔야 됩니다. 법인은 첫 번째로 자본금이 5억 이상이어야 됩니다. 신규 법인인 경우. 두 번째로 기존 법인을 대부법인으로 변경 시 자본금이 5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본 총계가 5억인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기존 법인을 갖다가 MPL 대부분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은 재무제표를 보시고 자본 총계가 얼마인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자본금이 5억으로 설립된 법인을 그동안 영업적자가 이루어져 갖고 자본금이 지금 자본 총계가 2억으로 줄어신 경우 자본금은 5억이지만 자본 총계가 2억이기 때문에 3억 원을 더 증자하셔서 자본 총계를 5억 원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세 번째, 법인을 설립할 때는 법인 상호에는 반드시 대부자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들어가서 대부업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치셔갖고 여기서 대부업협회도 가입하시고 두 번째로 온라인 교육수강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때 대부업협회 가입 아이디와 비번이 있고 교육수강 아이디와 비번 두 가지를 갖다가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설립하는 대부법인이 어느 법인이냐에 따라서 첫 번째로 인터넷 교육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중개업, 대부업, 그 다음에 MPL, 대부업 이렇게 나눠서 갖고 인터넷 교육 시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의를 수강하셔야 되고요. 그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집합교육, 즉 한국대부금융협회 가서 집합교육 8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집합교육을 받으시면 교육이수증이 발급이 됩니다. 이 교육이수증이 있어야지 금융감독원에 서류 접수할 때 반드시 이 교육이수증이 첨부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육이수증은 6개월 이내에 교육이수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MPL 법인용을 어떤 사람은 만들려고 지금 교육을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늦어져 갖고 한 8개월 지난 다음에 MPL 대부법인을 만들 생각을 하셔갖고 접수를 하시려면 다시 대부업 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이 대부업 교육이 교육이수증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자, 법인 설립과 대부업 교육은 요거는 순서가 바뀌셔도 됩니다. 요거 뭐 대부업 교육 먼저 받으시고 법인 설립하셔도 되고 이렇게 순서가 1번하고 2번은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 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 보증보험 가입은 한국대부업금융협회에서 하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셔도 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셔도 되는데 요새는 대부분들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주관하는 공제고에 가입을 많이 합니다. 저도 가입을 해봤더니 절차가 서울보증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대부업협회에서 가입하는 절차가 서류라든지 이런 게 좀 더 간단해 갖고 저도 이따가 뭐 한국대부금융협회를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보험 가입 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6년인데 유효 기간은 3년이고 추가 기간 3년이 되기 때문에 3년 주기로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대부업 법인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시면은 3년마다 대부업은 한 번씩 경신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경신할 때마다 대부업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보증보험도 가입하셔야 됩니다. 또한 대부업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실 때 가입비가 50만 원이고 월회비가 5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부협회에 가서 대부협회 가입증서를 가지고 있으셔야지 금융감독원에 서류 줬을 때 대부협회 가입증명서까지 첨부하셔서 가입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렇게 다 법인도 만들고 교육도 다 받고 보증보험도 가입하시고 협회도 가입하셨으면은 요 서류들을 첨부해서 금융감독원에 대부업 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록 허가증 발급까지는 보통 3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되지만 최근에는 MPL 법인을 뭐 2024년도에 MPL 물량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시장이 상당히 좋고 또 수익도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금감원 대부업 MPL 법인을 신청한 사람이 너무 많이 폭주하고 있어 갖고 최근에는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평소보다 2~3배 정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건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융감독원 대부업 등록 신청지 업무 영역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채권매입 취시모임인데 MPL을 하시는 분들은 3번에 해당되겠습니다.
근데 가능하시면 저는 일단 항상 컨설팅이 들어오면 많은데, 이거 채권 매입 시 뭐 3번만 체크하지 말고 돈 얼마 들지 않거든요. 10만 원만 더 드리면 되는데, 대부업, 대부중개업까지 일단은, 근데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세 가지 다 체크하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굳이 나는 평생 이거를 안 할 것 같으면은 채권 매입 주심 뭐 3번만 체크하셔도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서는 세 가지 다 체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필요한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에서 3, 4개월쯤 뒤에 허가증이 나왔다고 하면 가서 허가증을 받아 오시고, 이 허가증을 첨부해서 세무서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세무서에서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은 채권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매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만들 때 주주 조건인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이 3, 4개월 걸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신원조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대부법인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되게 꺼려합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자료로 주주를 구성하셔야 되고, 특히 가장 안 좋은 게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대주주로 들어오는 걸 갖다가 극히 꺼려합니다. 만약에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대주주로 들어오는 경우는 지분율을 10% 미만인 9.9% 정도만 해야 됩니다. 만약에 10% 이상인 사람이 들어오면은 허가증이 나오지 않고 반려가 됩니다. 두 번째, 5년 이내에 금융과 관련하여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행위라니까, 신용불량자들, 뭐 살다 보면 신용불량자도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고 있겠지만은, 이렇게 신용불량자라든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주주를 구성하실 때 주주로 들어오신 건 좋은데 주식 비율을 10% 미만으로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상기 1, 2회 생한 자는 법인의 주주로 하는 경우 주식 발행 총수의 10% 미만으로 하셔야지 통과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주식이 10%가 넘는 경우 반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부법인을 설립할 때는 NPL 대부법인은 자본금이 5억입니다.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신규 법인은 자본금이 자본총계하고 같을 거고요. 기존 법인은 자본금하고 자본총계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본총계가 5억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NPL 대부법인은 자본총계의 10배수까지 채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했다가 자본금이 5억짜리 대부법인이면은 50억까지 채권을 매입할 수 있고요. 자본금이 10억이면은 100억까지 채권을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감원에 등록한 NPL 대부법인이 내중에 가입하는 곳은 한국대부금융협회에도 가입해야 되고, 신용회복위원회도 가입해야 되고요, 신용정보원에도 가입해야 되고, 내중에 또 채권액이 10억 이상 넘어가면은 보호감심도 선임해야 됩니다. NPL 대부법인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우리가 TV에 나오는 그냥 보통 일반적인 대부법인들, 조금 이상한 대부법인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가입 설립 절차부터 일반 대부법인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롭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의 대부업 등록 시 구비 서류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실에 들어가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다운받으셔갖고 서류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가 대부업협에서 교육받은 교육이수증,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6개월이 넘어가면 다시 받아야 된다고 했죠. 예. 세 번째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4번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에다가 법인 주소를 두면은 허가가 안 나옵니다. 또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 잔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개손에 쓰고 다니던 사무실을 쓰는데 계약 기간이 한 3개월밖에 안 남았고 그동안 계속 써왔으니까 뭐 여기다 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대로 갖고 가면 허가가 안 나옵니다. 다시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갖고 임대차 기간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기 잔존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가족관계 등록부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자라든지 임원 모두에 대해서 가족관계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대표자 임원이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사실 대표자라든지 임원이 경력증명서를 작성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저도 되게 귀찮더라고요. 따라서 요거를 갖다 대신할 수 있는 게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걸어보시면 건강보험 자격증실 확인서가 있습니다. 요거를 발급받으셔서 이력서나 경력증명서로 대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간편합니다. 대부분 다들 이렇게 합니다. 여섯 번째, 법인 인감증명서 한부 첨부하셔야 되고, 법인 정관, 그 다음에 뭐 대표자가 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리인이 가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시고요. 자기 자본을 갖춰 쓰는 증명서, 신규 법인 같은 경우는 5억 원의 잔고증명서가 필요하시고요. 기존 법인을 갖다가 변경해서 NPL 대부분으로 만드시는 경우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시면서 재무제표의 자본총계가 5억이 넘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와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신규 사업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필요 없고 기존 법인을 NPL 대부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때만 전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제조합에 가입하셔야 된다고 했죠. 공제조합 가입증명서, 대부협회 또는 서울보증보험에 공제조합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12번째로 대부협회 가입증명서 가입하시고 마지막으로 대표자 신분증 이런 서류를 첨부해서 금융감독원에 서류 제출을 하시면 금융감독원에서 심사를 거쳐서 한 3개월 내지 4개월 뒤에 허가증이 나옵니다. 이 허가증이 나오시면은 나중에 가서 또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에 가서 내셔야 될 건데요. 세무서에 가실 때는 주주명부하고 그 다음에 법인 등기 등본을 첨부하셔서 가시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직원을 갖다가 나중에 고용하실 때는 반드시 있다가 직원의 대부분인 경우 범죄 경력 확인 증명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원을 뽑으실 때는 경찰서에 가셔갖고 그 직원한테 범죄 사실 유무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대부법인들 중에 혹시 폭력전가라든지 좀 안 좋은 이렇게 주먹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대부법인에 직원으로 들어와서 채무자들을 갖다가 조금 어렵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대주주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직원들 이런 그 신원조회를 갖다가 되게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고려하셔갖고 NPL 대부법인을 운영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10강 NPL 대부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